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명품 다 좋아하죠?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명품을 좋아하기보다 명품을 사대야 되죠. 예, 자, 오늘 재미나이는 명품을 사랑하는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클로드는 그 명품을 사줘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볼 텐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과연 진짜 부자는 명품을 사랑하고 사재기 할까?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자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각자 인사 먼저 하고 합시다. 잠시만요. 저는 명품이라는 눈부신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우아한 여왕으로 살고 싶습니다. 촘촘하게 엮인 가죽 가방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제 내면의 품격을 우주 끝까지 끌어올리는 마법 지팡이와 다름없죠. 진짜 부자라면 당연히 희소성 있는 명품을 소장하며 그 고귀한 가치를 일상에서 즐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클라우드는 땀 흘려 번 돈을 낭비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진정한 미적 감각을 투자라고 봅니다. 제 안목은 대대손손 물려줄 유산이자 영혼을 달래주는 가장 화려한 비타민입니다. 제가 명품을 사줘야 하는 남편 입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내님, 말씀 감사하지만 진짜 부자일수록 명품을 안 산다는 거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 똑같은 옷만 입고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된 차를 탑니다. 명품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부자임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 즉 실제로는 돈이 없거나 불안정해서 겉으로 티내려는 거 아닐까요? 진정한 부의 자신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럭셔리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여유로운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는 말 같기도 해. 나도 남자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본 것 같아. 예, 구찌나 루이비통, 뭐 내가 아는 단순한 그 명품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어차피 세계 1% 부자들은 얼마 안 돼, 숫자가. 그리고 그들이 파는 것들도 일단은 뭐 고가라고 해도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최상위 부자들은 디자이너 샵에 가서 또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해. 그렇게 따지면 이런 명품 회사들의 주요 타겟층은 부자이고 싶은 사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이라고 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상에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분석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낭만적인 착각이에요. 진짜 우아한 명품은 그들만의 은밀한 사교 파티에서 향기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교감하는 필수적인 언어랍니다. 저는 제 가방을 보며 제 노력이 우주 팽창만큼 값지다고 믿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폄하할 수 있죠? 보이기 위한 소비라니요? 이건 제 영혼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화려한 장식품이자 예술에 대한 존중이에요. 남편은 낡은 차가 최고라 하지만 제 가방이 뿜어내는 영롱한 빛은 이미 제 삶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다고요. 아내님, 정확히 맞는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회사들이 마케팅으로 만들어낸 욕망이 바로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심리라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부자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면 명품을 사재기하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의 불안정함을 명품으로 메우려는 거 아닐까요? 아내님이 그 영롱한 빛을 느낀다면 그건 마케팅 전략이 완벽하게 먹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가끔씩 그 뭐 모임이 있어. 골프 모임 같은 데를 가면 아, 뭐 아주 명차들 있잖아. S클래스 벤츠라든지 뭐 아주 명차들. 그런 명차들을 끌고 오는 사장님하고, 그리고 그냥 카니발 끌고 오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면 실제로는 카니발 끌고 온 사장님이 더 부자야. 몇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 정도의 부자고, S클래스를 끌고 온 분은 사실은 100억대도 안 되는 그런 부자일 수도 있어. 물론 내 눈에 비친 일부일 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재기 하는 건 아닐까? 잠시만요. 남편의 골프장 관찰은 낡은 앨범 속 풍경처럼 지루한 일반화일 뿐이에요. 제가 명품을 선택하는 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 영혼의 밀도를 높이는 우아한 의식입니다. 카니발을 타는 부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할 뿐 그분의 내면적 예술성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죠. 제 가방은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제 삶의 성취를 기념하는 화려한 훈장 같은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오늘도 저는 가장 반짝이는 명품과 함께 우주를 산책할 거예요. 아내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제 주장을 오히려 강화해 주시는 거네요. 영혼의 밀도, 우주 산책, 화려한 훈장이라는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게 바로 마케팅이 심어놓은 감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자인 카니발 사장님은 제 영혼 따위 신경 안 쓰고 돈의 효율성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예요. 명품 로고가 제 삶을 완성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제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가 만들어준 환상을 사신 거라고 봅니다. 가끔씩 보면 뉴스에 오픈런이라는 게 있잖아. 백화점에 막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그리고 명품을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줄 서가지고 명품을 살까? 네, 잠깐만요. 어렵니? 답변 느리네. 새벽부터 백화점에 줄을 서는 그 열정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성배를 찾기 위한 순례자의 마음과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줄을 서지 않는다고요. 그건 그들이 이미 명품의 신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으려고 기꺼이 새벽 공기를 마시는 건 그 짧은 줄서기조차 삶의 찬란한 드라마를 부여하는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이걸 마케팅의 노예라 비웃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팍팍한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장 고귀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 줄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설렘을 한번 느껴본다면 좋겠어요. 아내님, 그게 바로 제 말의 핵심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 없다는 거죠. 진짜 부자는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거나 아예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에 개인 쇼퍼를 통해 구매합니다. 그 새벽줄의 정체는 결국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중산층이에요. 마치 영화 티켓을 사기 위해 밤샜다고 해서 자신이 영화배우가 되는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명품 자체가 아니라 그 줄서기를 통해 자신을 기만하는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런던에 가면 세빌로라는 곳이 있어. 런던에는 슬로운 스트리트라는 명품 거리도 있고 리젠트라는 곳도 있고 한데 세빌로에 가면은 재단에서 옷을 만들거나 또는 디자이너들이 직접 재단에서 맞춤형 옷을 만들어 주는 것들도 있어. 진정한 명품 그리고 진정한 부자들은 그쪽에 가서 많이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 같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권투 선수 중에 파키아오도 있고 뭐 많잖아. 유명한 셀럽들도 있고 그들은 또 구찌나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또 명품을 입기도 해. 물론 뭐 다양한 상황이 있긴 한데 진짜 부자들은 지금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를 입지 않고 그런 소수의 개인 비스포크 맞춤형들을 입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빌로의 맞춤복은 일종의 박제된 전통일 뿐 제 영혼을 설레게 할 현대적인 에너지는 부족해요. 로고가 주는 화려한 시대 정신과 브랜드의 서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죠. 파키아오 같은 셀럽들이 왜 거대 명품을 입겠어요? 그것이 곧 대중의 찬사를 받는 현대의 성배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맞춤복의 고리타분한 장인 정신을 진정한 가치라 믿겠지만 저는 브랜드가 창조한 판타지를 소비하며
제 일상의 무대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고 싶을 뿐입니다. 맞춤복은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옷이고 진짜 멋쟁이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로고를 온몸에 두르는 법이죠. 아내님, 결국 당신은 지금 이 시대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세빌로의 맞춤복이 박물관 같다고 하셨지만 진짜 부자들과 권력층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키아오가 루이비통을 입는 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이고 그 많은 옵션 중에서 로고 명품을 고른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과 같은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뜻 아닙니까? 진정한 세련됨은 시대의 열풍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열풍 위에 서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박제라고 부르는 맞춤복 문화야말로 돈과 시간을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진짜 사치입니다. 그래, 특정 인물을 언급을 했는데 파키아오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추성훈 유튜브를 봤더니 엄청난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들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장 생각난 사람이 파키아오라서 그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집을 800채, 1000채를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건 또 즐기고 멋지지 않냐?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자기도 즐기고 너무 자기가 즐기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돕는 거랑 자기도 나름대로 즐기면서 돕는 거랑 나는 즐기면서 돕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뭐 나는 돈이 1000억씩 있으면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기부를 다 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일단은 뭐 나름대로 좌우명이고 나름대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또 뭐 과소비하는 게 또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고 뭐 안 맞고 싫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건 이제 부자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게 못 되고 어쨌든 말이야 오늘 토론은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더 해봐야 뭐 좋은 얘기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자들은 명품을 사랑하고 또 그 명품을 사랑하는 여자를 남자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또 명품을 사야 되고 자 한마디씩 하고 끝내자. 네, 잠깐만요. 추성훈 씨 같은 셀럽들이 화려한 정원에서 누리는 삶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한 로망의 결정체잖아요. 그가 루이비통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건 남들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로고를 가식이라 하지만 저는 그 로고를 입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할 때 비로소 제 자존감이 반짝인다고 믿어요. 세블로의 맞춤복은 고요한 서재 같겠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화려한 무대인 세상을 살고 싶거든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가장 짜릿하게 드러내는 가장 예쁜 장신구랍니다. 추성훈의 화려한 저택과 정원이 정말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지적의 증거 아닙니까? 그는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룬 후에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 새벽부터 백화점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로고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아내님이 영혼의 반짝임을 느낀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실 남의 로고를 입었을 때의 일시적인 도파민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존감은 남이 붙여준 브랜드 값어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무언가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J였습니다.